그리고 예상이다. 아름수입니다. 오늘은 수목관리학 첫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수목관리학이 문항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내용이 더 줄어들어야 되는데 요에게 오늘도 또 슬라이드가 많아졌습니다. 아직 제가 실력이 많이 부족한 거 봅니다. 조금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목관리학의 서론 부분을 보면 간단하게 수목관리의 기본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쭉 읽어보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문제가 나왔냐면요. 지금 5회 7에 나왔었는데 사실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지문만 잘 읽어보면 우리가 특별히 고르는데 큰 어려움이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떤 꼭 우리가 학습을 하지 않더라도 간단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왜 기출이 곧 예상이라고 생각하냐면, 잘 읽어보십시오. 지금 5회와 한번 건너뛰어서 7회 나왔지만, 거의 지금 비슷합니다. 보기들이. 자세히 보십시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번 살펴보면서 어떤 식으로 해 나가야겠다는 것을 어, 스스로 파악해 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식재는 기본적으로 당연히 우리가 맞는 수종, 그리고 이게 제가 지금 수업 듣기로는 20년 자료를 듣고 있습니다. 산림청 곤장에 대한. 그래서 이게 아마 최근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서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조금 더 자세히 물어본다면 개화 시기별이나 이런 부분도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이제 문항수가 줄어들어서 과연 거기까지 구체적으로 물어볼까 싶긴 합니다만은 뭐 풍년화가 2월 정도 개가 되고 나머지 잘 알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뭐 알고 있었으면 좋겠죠. 그래서 방풍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지식보다는 가볍게, 특히 이렇게 옳은 문제도 사실 왜 어떤 부분이 틀렸는가 제가 지금 비스듬히 기울임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 틀렸는가 알아야만 제대로 기출을 분석하고 있는 겁니다. 옳지 않는 것 같으면 나머지 지문은 다 맞고 이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었는데 이 문제를 보다 보니까 이렇게 앞부분은 맞는데 이제 뒷부분만 이렇게 틀린 그런 지문을 내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 주의하고 왜냐면 우리가 지문이 다섯 모양이다 보니까 빠른 속도로 읽다가 보면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개 편익은 기본적인 부분 보시고 우리가 어떤 선택할 때 가로수는 당연히 곱게 자라는 규모, 그리고 우리가 낙엽성, 상록성에 따라서 온대지방과 남부지방으로 나눌 수 있고, 그리고 특히 온대지방에 눈이 많이 오는 것은 수관이의 적설과 빙판 조성 때문에 상록성은 부적절하다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음성이라는 것은 그늘에서 견디는 성질이지 음수가 그늘에서 자란다는 게 아니라 그늘에서도, 즉 모두 양질을 좋아하지만 그늘에서도 자랄 수 있다. 그런 부분입니다. 사회적 변화에 대해서 가르쳐 보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아, 장수하는 비결은 일반적으로 상처 치료 능력이 목재 파무물질이 있어서 잘 부패하지 않기 때문에 장수한다는 겁니다. 내한성, 추위를 견디는 걸 말합니다. 보통 강한 수종, 약간 이런 것은 아마 관리학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수정도를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뇌병추종도 마찬가지고 오염성이 성이 높은 그런 수정도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읽어보시면 되고, 그리고 저는 식물치료도 공부하면서 살짝 봤었었는데, 이렇게 향나무를 식재를 금지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과수와 관계에 있기 때문에 기주 식물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한번 가볍게 보시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전에는 이제 문제가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때는 이런 식으로 대교원표 같은 경우 이거는 왜냐면 앞에 이게 지문의 함정입니다. 만성적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계속 꾸준히 있다는 얘기는 결국 더 잎이 오래 있게 되면 높게 났겠죠. 그래서 침엽수가 잎이 떨어지니까요. 이제 그렇게 지문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말씀드렸다시피 내한성이 높은 수종 정도는 기억해 둬야만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관리형 문제도 나올 수 있지만 나도 다른 뒷부분에서도 나올 수 있는 보기. 사실 저도 이 문제는 어렵더라고요. 4번 보기는. 다행히 그 외의 보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는, 즉 편익에 관해 옳은 내용인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더 고를 수는 있었지만 좀 이 질문 자체는 저도 처음 봤었습니다. 특히 이제 가로수, 우리의 핵심 가로수니까요. 이 수목 관리학의 핵심은 저 과거도 있었고, 비율까지, 퍼센테이지까지는 아니더라도 벚나무, 은행나무, 이팝나무 순서로 지금 가장 식재가 많이 돼 있다. 아니면 또 최근에는 이팝나무, 저 위에 있어처럼 플라타너스, 은행나무, 느티나무, 벚나무, 이팝나무 순으로 이렇게 입합나무를 계속 심다 보면 좀 순서는 바뀔 수도 있겠지만 현재는 그렇다는 것 정도는 기억이 좀 좋을 것 같고 산림청 권장 가로수 160종 중에서 관목도 돼 있었지만 굳이 이제 요약할 때는 교목만 97종만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구분별로 해서 간단하게 대표적인 거는 몇 가지 알 수 있는 뭐 전부 다는 아니더라도 하루는 관리학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우리가 많이 중복돼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로수는 당연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천문성보다는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자라냐, 이렇게 자라냐, 즉 심근성이냐, 천근성이냐 그 차이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또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식 같은 경우가 좀, 저 같은 경우는 좀 중점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다만 아쉬운 게 이제 이 부분, 오늘 요약해 본 부분이 앞으로는 한 두 문제에서 세 문제밖에 나오지 않을 겁니다. 수목관리학 부분이 이제 농약과학, 법규와 이렇게 구분되다 보니까 합해서 세 영역이 25문제를 출제하니까 또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내용에서는 전에는 뭐 네 문제 이상, 뭐 일곱 문제도 나온 적도 있었지만, 이제는 문항수가 줄어들어서 많으면 세 문제, 보통 두세 문제 정도 물어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식은 당연히 나오겠죠. 그래서 이 식에 특히 우리가 근분, 우리가 나무를 의식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묶는 거죠. 나무를 이렇게 뿌리 부분을 이렇게 감싸가지고 이렇게 묶는 이런 작업을 말하는 거죠. 저희는 보통 근원경의 6배 이상, 근원경의 6배 이상.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딱 정해져 있는 게 없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3.5배 정도나 6배 아직 미치지 못하고 좀 아쉽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옆으로 많이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 식시기는 휴명기. 보통은 늦가을부터 이른 봄 이 사이인데 지금 저희가 지구 온난화 문제로 인하여 약간 조금 더 이거는 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휴명기라는 거 그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높은 이식 성공률을 순으로 심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사전 작업 이 부분도 아마 꾸준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서 2년 전부터 미리서 파놓는다는 얘기죠. 나무 이렇게 있으면 미리서 이렇게 팠다가 처음에는 절반만 띄엄띄엄 이렇게 해서 절반만 이렇게 작업하고 이쪽 작업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뿌리를 절단해서 나머지가 잔뿌리가 나올 수 있게끔 작업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식전 준비 작업도 가지를 좀 줄여준다든지 그다음에 맹하려 싹이 튀어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좋은 낙엽수 같은 경우는 잎을 타고날 수도 있고 숲을 감싸는 건 당연한 거고 그리고 뿌리 건조를 대비해서 골치하기 파내기 전에 관수한다는 거. 그러면 20개 이거는 다른 문제 이게 나왔었거든요. 참고로 이렇게 원래는 이제 20개 다른 문제에 나왔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문제를 굴치하는 거.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털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낙은 작업이죠. 뿌리를 털어내는 거. 그럼 간단히 읽어보시고 근무 제작은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팽이분과 접시분 수종을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만 저희 교수님이 강의했을 때 보니까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잔뿌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무조건 접시분을 권장하고 그리고 깊게 팔 필요는 없다. 1m 이내로 높이는 1m 이내로 그런 부분 보시고 묻고 또 한번 반복되네요. 이런 부분들. 실제 이제 문제는
어, 이런 부분도 사실 나머지 내용 가볍게 읽어보시고, 뭐 이 부분 갖고 너무, 예를 들어서는 앞에 5배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저희 교수님 5배로 했기 때문에 썼는데, 4배, 5배 사이일 수 있으니까, 다른 보기, 객관식에도 이것도 하나의 요령입니다. 명백한 답이 있을 경우에, 그 명백한 답을 고르셔야 됩니다. 이런 조금 모호한 답이 있을 때는, 그런 경우보다는 좀 더 명백한 답을 고르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뭐 2배였다든지,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기준보다 너무 턱도 없이 적기 때문에 그게 답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는다면, 뭐, 4배든 6배든 뭐 그런 곳이라면, 더 답이 확실히, 이건 지금 바뀌었잖아요, 순서가. 더 쉬운 편이 살펴보시고, 그리고 요즘 이렇게 여러 보기 문제를 묻는 문제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한테는 짧은 1분에 풀 수 있는 게 조금 부족한 그런 문제인데 그것도 좀 실력을 키울 필요는 있습니다. 지문을 빠르게 읽고 실수하지 않고 빠르게 읽는 연습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 부분 아까 나왔었죠. 그래서 휴먼기. 그래서 이식도 마찬가지 쭉 읽어보시고 근부는 줄기직경, 근원경이죠. 이것도 조금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줄기직경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높이가 아니라 근부는 높이가 이 폭이 바로 이 근원경의 직경이고, 높이는 사실은 비례하긴 하지만 또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 이거는 그냥 우리가 제가 이제 도덕문제라고 표현을 쓰는데, 나머지 잘 읽어보시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맞다 정도 하면 안 되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 운반할 때 항상 수필을 보호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어떻게 보호한다는 거, 그리고 항상 마르지 않도록, 뿌리가 마르지 않도록, 그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가식도 사실 뿌리를 마르지 않기 위해서 임시로 심는 걸 말하는 거고, 그래서 뭐 여기까지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상식적으로 우리가 또 나중에 현장을 위해서도 참고로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표시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식재는 그보다 2배 정도. 깊이는 비슷하게 하면 될 것 같고, 기본적인 건 평식이다. 그리고 유공관, 사실 수부물이 배수가 잘 되면 좋겠지만, 이제 그러지 못할 경우에, 이런 유공관을 해서 하되, 반드시 땅 위로 나오게끔 한다는 거. 나머지 부분들, 이제 근본을 포장했던 부분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 모세관은 다른 곳에도 나오기 때문에 참고로 알아두시라고 정리해 두었습니다. 해서 모세관 수분 흡수를 방해되지 않도록 무주포나 고무반은 반드시 제거하고 나머지 보시고 그다음에 흙 대메울 때는 우리 기본적으로 죄송합니다. 구덩이입니다. 구덩이에서 나온 흙을 다시 집어넣는다는 거 필요한 경우에 석회나 완숙 대비로 소독을 한다는 거. 그건 이제 가장 오래 살게 하기 위해서는 물바지. 그래서 거의 5년 동안은 그대로 두고 좀 정말 우리가 주로 많이 심는 큰 나무들 같은 경우 죽수기 할 정도로 정말 물을 많이 해서 흙을 가라앉히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토시 1m까지 젖을 만큼 충분히 주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봄, 가을, 여름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그래야만 잘 다져진다는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맹활약이 좋은 활력소는 앞에서 나왔었죠. 벽을 튼다는 거 보시고 그다음 지주 세우기 같은 경우에 필요한 경우에 절반 어떤 책은 3분의 1이라고도 나와 있습니다. 저는 절반이라고 교수님한테 배웠는데 3분의 2라는 것도 있고 절반보다 하여튼 높은 그 이상입니다. 그래서 40도 각도니까 좋다. 그리고 조임틀 케이블로 할 수 있는 연결. 또 나중에 다시 또 나옵니다. 이 부분은 또 나무 보호에서 뒷부분에서 또 한 번 더 반복이 될 겁니다. 토양 멀칭은 우리가 보통 유기물로 만드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두칩이라든지 솔방울, 낙엽, 볏짚 이런 부분 보시면 되고 당연히 이점에 대해서 기억해 두면 좋겠죠. 실제 기출은 이것도 좀 당황했습니다. 오해여서 그렇겠지만 설마 이 다량원소를 왜냐면 이 하나가 지금 때문에 그러거든요. 나머지 다른 원소가 맞습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6개를 적어놨는데 딱 하나만 틀렸다고 생각하기 쉽지 않거든요. 더구나 1번.
이건 틀리기 쉬운 그런 이 출제 순서거든요. 첫 번째, 그것도 5개 중에서 하나만 틀리게 해놨다는 게 상당히 문제를 좀 까다롭게 냈었더라고요. 111번 이것도 사실 구조물 손상은 뒷부분에 나오지만 그리고 이미 내용은 질문은 구조물 그리고 안전 숫자가 빠졌네요. 죄송합니다. 안전시설물에 대한 내용이지만 사실 보기 문제를 봤더니 지문은 그렇지만 보기 문제를 봤더니 지금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물동을 만든 이유는 배수가 아니죠. 충분히 관수를 하기 위한 거고 그리고 당김줄 설치는 3분의 1 아까 뭐 너무 낮으면 안 되겠죠. 물론 조금 전에는 이제 버팀목이나 그런 거 지지대 얘기했지만 다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3분의 2 정도 절반이나 3분의 2 정도가 좋다. 한번 또 읽어보시면 되고요. 사실 최후의 수다. 그러니까 순서는 없었지만 제가 캡을 돼 있었는데 그 줄당김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 이건 나중에 다시 나올 겁니다. 나중에 뒷부분에서 지지대라는 거 보시고 여기도 마찬가지 우리가 29회 지주 설치할 경우 사실 근개가 더 커지기 쉽지 아니죠. 반대로 말했죠. 나머지 보시고 또 마찬가지로 이것도 사실 상식 수준에서 풀 수 있죠. 세조임을 물론 뒤에 다시 나옵니다. 세조임은 하는데 구멍을 지름을 2배로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줄당김도 3분의 2. 아까 앞에는 3분의 1 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출문제 기억해달라는 겁니다. 자, 물론 당김줄이고 줄당김 뭐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3분의 1, 한 번 더 나오잖아요. 이런 보기들이. 그래서 제가 강조를 하는 겁니다. 기출이 곧 예상이라는 게 하나하나의 보기 문제를 보시고 이게 어떤 식으로 출제될 것이다. 조금 더 확대해서 뭐 조금 더 나아간다면 분석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예상을 좀 더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공부를 해 나간다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 부분은 이 관리의 자세한 내용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지문에 우리가 풀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관리형 문제도 해당이 되는 거고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답앞에 그러면 당연히 답앞에는 밀도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물론 토양하게 나와야 할 문제일 것 같지만 여기서도 또 한번 볼 수 있는 문제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답합된 경우지만 경운하기 위한 거지만 밭을 간다는 말이죠. 경우는 좀 토양을 좀 넓게 해주기 위해서 공급을 나머지는 잘 모르더라도 조금 전에 나왔었잖아요. 우리가 아, 굴 나무를 파고 심을 때 그때 쓰는 자동이 있었고 반자동이 있었고 그거에서 나온 게 있기 때문에 체크를 했는데 사실 이 두 문제는 제가 보기에 수무 관리학 문제라기보다도 좀 토양학이라든지 이런 문제 나오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멀칭, 솔잎은 아까 보기에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가 유기물이라고 그랬잖아요. 물론 잔디도 하지만 잔디는 어때요? 그쵸? 수분을 뺏어가 버리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멀칭할 때 공국률을 더 넓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실 오늘은 조금 더 제가 요약을 했어야 되는데 정리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슬라이드 수가 12개가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부분에서는 한 두세 문제 정도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게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더 요약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더 집약하고 더 범위를 줄이고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제가 더 분발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 또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